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고성의 그녀의 과거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1998년 그해 겨울, 눈이 내리던 그날,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치밀하고 냉혹한 계획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고급 한정식집 고성이는 이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8. 퇴근 후 그녀가 돌아가는 곳은 좁은 월세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쌍둥이 아이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우진과 유라. 하지만 우진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유라는 건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3만 원. 병원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전 남편 한기철은 사업 실패 후 빚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고성이는 혼자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느 날 한정식집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님 와이프가 애 버리고 남자 따라 도망갔어. 고성이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4살짜리를 그냥 두고 말이야. 그녀는 천천히 그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박진석 사장님 말이야. 재벌인데 혼자 아이 키우고 계셔. 고성이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재벌 사장?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남자. 그날 밤 고성이는 쌍둥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우진은 기침을 했습니다. 유라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재혼은 불가능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데리고 가야 해.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아픈 우진이가 더 나아. 왜냐하면 모성애를 더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고성이는 결심했습니다. 냉혹한 결심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에덴 보육원 문 앞. 고성이는 유라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쪽지도 없었습니다.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육원 문을 벗어나며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행 버스 안. 고성이는 우진을 안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기침을 하자 그녀는 아이를 달래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널 잘 키울게. 고성이의 눈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에덴 보육원이 있는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성이는 가방 속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그 후 3개월, 고성이는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한정식집 예약, 목요일엔 골프 모임. 고성이는 노트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박진석이 좋아하는 음식, 그의 말투, 그의 습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노트 한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석 약점 모성의 결핍.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다. 고성이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우진의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열도 자주 났습니다. 아이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우진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달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1998년 1월 15일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였습니다. 그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석, 명동 약속 오후 7시. 고성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연습했습니다. 제발요. 병원 가야 해요.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표정, 모든 것을 연습했습니다. 우진이 울며 기침하자 고성이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조금만 더 참아줘. 그녀의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때가 왔어. 고성이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을 안고 명동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뜨거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50분, 박진석의 차가 이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택시를 잡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놓쳤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제발요. 병원 가야 해요.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대의 차가 멈췄습니다. 박진석의 차였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을 안고 울며 말했습니다. 병원, 아이가 너무 아파요. 박진석은 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병원으로 모셔드려. 차 안. 고성이는 우진을 안고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제발, 제발. 떨리는 손, 흐느끼는 목소리. 박진석은 그녀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박진석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정식집, 박진석이 지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침을 하는 그에게 고성이가 따뜻한 생강차를 내왔습니다. 사장님, 감기 조심하세요. 박진석이 먼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저번에 병원에 데려다줘서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고성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 그날 사장님이셨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정신없어서 얼굴도 못 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석은 아이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식사를 마친 박진석에게 고성이는 생강청을 건넸습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박진석은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키우시나 봐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예요. 아이 엄마가 아이만 두고 떠나서. 그 순간 고성이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걸렸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25년이 지났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호간 적합성 검사 결과 적합. 고성이는 그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호가 먼저 말해주길 바랐는데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은호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우진 도련님이 쓰러졌어요.
가정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병원으로 급히 옮겼어요. 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대요. 고성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초조해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어. 직접 찾아가서 말해야 해. 고성이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25년 전 그녀가 버린 딸을 찾아가기 위해 이지혁은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발을 뺐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대표님, 이러다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이지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그때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AP그룹 쪽에서 연락 왔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연락인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투자 의향이 있으시대요. 한기철 회장님 댁에서 직접 만나자고 하십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기철? 처음 듣는 이름인데. 같은 시각 은호를 찾아 이지혁 사무실 근처에 온 고성이. 그녀는 복도에서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고성이는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기철이 돌아왔다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25년 전 사라진 그 남자, 죽었다고 했던 전 남편, 그가 돌아왔습니다. 이지혁은 AP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넓은 회장실, 70대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이지혁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지혁 대표님이시죠? 기다렸습니다. 이지혁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기철 회장님이신가요? 노신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기철의 아버지 한성국입니다. 이지혁은 놀랐습니다. 그럼 한기철 회장님은? 한성국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25년 전 사업 실패 후 행방불명됐죠. 한성국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AP그룹은 후계자가 없어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지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성국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이 경영을 맡아주십시오. 이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저에게? 한성국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손녀가 당신 옆에 있더군요. 이지혁은 더욱 놀랐습니다. 손녀요? 한성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 씨, 그 아이가 제 친손녀입니다. 이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성국은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전 제 아들이 사라졌을 때 쌍둥이 손주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아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한 아이는 에덴 보육원에 버려졌고 그 아이가 바로 은호라는 것을. 이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은호가? 한성국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 아이가 아들이 남긴 제 친손녀였습니다. 고성이는 차 안에서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은 병상에서 약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엄마.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 아버지가 돌아왔어. 우진은 충격받았습니다. 아버지요? 살아계셨어요? 고성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진은 침묵했습니다. 고성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25년 전 그 일이 다 드러날 수 있어. 우진은 병상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엄마가 누나를 버린 것, 그리고 자신만 선택한 것.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1997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 에덴 보육원 문 앞.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버려진 유라. 그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버려진 아이 유라. 지금의 지은호. 그 아이의 친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성이가 25년간 숨겨온 비밀, 그녀의 계획, 그녀의 거짓,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눈 오는 날, 고성이가 박진석 앞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이용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버리고 아들만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아이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성애를 자극하기에.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다시 버린 딸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간 이식을 위해.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의 친할아버지 한성국.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과거, 그녀가 손녀를 버린 것,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은호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버려진 이유를, 그리고 지금 다시 찾아온 이유를. 우진은 은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고성이는 무너지는 자신의 계획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지혁은 은호를 어떻게 지켜줄까요? 25년 전 시작된 거짓.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거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고성이의 선택. 그녀가 딸을 버린 그날. 그 선택이 이제 그녀 앞에 돌아왔습니다. 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엄마를 용서할까요? 아니면 등을 돌릴까요? 그리고 우진은 은호에게 간 이식을 부탁할까요? 아니면 거절할까요?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고성이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